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공유빈입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로 하신 분은 울산의 원감각통합 상담연구소에서 소장을 맡고 계신 조민석 선생님입니다. 그럼 조민석 선생님과 화상 연결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원감각통합상담연구소라고 하는 작업치료 전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제 작업치료과를 이제 알게 됐고요. 이 작업치료과를 어떤 건지 사실 저희 때도 잘 몰랐었거든요. 저희 때는 더 이제 몰랐었는데, 어,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그냥 마냥 이 생각으로만 했었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갖게 되는 이제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큰 매력을 이제 느끼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전공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작업치료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각통합 치료라는 거는요, 우리 감각을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외부에 있는 감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내부의 감각이 될 수도 있고, 이 감각을 받아들여서 우리 뇌에서 해석하고 조직화하고 계획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 뇌는 명령이라는 걸 만들게 되거든요.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실행을 하게 되는 그 반응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제 반응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적응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감각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매일매일이 사실 기적 같은 순간이거든요. 전혀 저를 보지 않았었던 친구가 이제 저를 보고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이제 해준다거나 말을 하지 않았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거나 뭐 저한테 뭐 해달라고 애교를 부린다거나 또는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친구인데 학교 가는 게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음, 또는 이제 다른 담임 선생님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너무 보호자분들께 너무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은 보호자분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저희한테 막 자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라. 그래서 사실은 하는 순간순간마다 모두가 다 조금 기적 같은 순간이고 뿌듯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굉장히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상담을 할 때도 저희는 이제 작업치료 전문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감각통합을 정말 체계적으로 배웠고, 그다음에 감각통합에 대해서 실습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굉장히 다른 타 분야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는 굉장히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우리 아동의 가장 큰 작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 혹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큐페이셔널 에어리 안에는요, 우리 아동에게 굉장히 큰 작업 중에 이제 하나의 놀이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 네. 플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입 선생님들은 이 친구의 기능적인 증진을 계속 올려주고 싶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고 이제 한데 저는 우리 기관에, 저희 기관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일하시는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친구랑 굉장히 이 한 타임을 즐겁게 노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작업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업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단순하게 직업으로서의 또 마찬가지지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내가 조금 더 전문가다운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노력도 같이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영석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감각통합치료에 대한 조사를 인터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염성원 선생님 센터 앞에 와 있는데요. 뭐 같이 인터뷰하러 가볼까요? 렛츠고! 저희는 지금 플로어타임 클래시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계시는 감각통합치료실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어타임 클래시스에서 감각통합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염석원입니다. 네, 말 그대로 감각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뇌의 중추신경계에 조직화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들을 성공적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감각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성공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잘 적응되고 일상생활에서 참여가 제약이 됐던 부분들이 참여가 되고 사회적인 참여까지도 이제 궁극적으로 늘어나는 증진되는 것이라고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주 이용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이르기까지 있는데 주로 학교 가기 이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고 난 뒤부터라도 치료를 계속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손상이 있는 장애군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달장애나 ADHD, T 이외에 여러 가지 유전 질환들도 많이 있고요.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장애의 유형은 자폐성 장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상자들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각각인데요. 가장 대두가 되는 문제는 감각의 조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감각을 부적절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역치 조절을 통해서 환경 안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적응 반응들이 결국에 쌓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증진이 이뤄지게 됩니고요.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지금 목표 같은 경우에는 만지지 못하는 것들을 만지게 된다. 타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타게 된다. 가지 못하게 된 것들을 가게 된다 라는 것이 될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할 때 씻기, 먹기, 자기, 잠들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개선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일상적인 참여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되레 무서워하고 만지지 못해서 그것들을 머리 안에 저장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도 적절히 놀 수 있고 또래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며 또한 그런 만지는 것 그리고 타는 것 또한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 공간을 처리하는 것 여러 가지로 인해서 느껴지는 불안 때문에 뭐 키즈 카페를 가는 게 좀 어렵다라던가 아니면 놀이터 가는 게 좀 어렵다라던가 환경이 변하면은 짜증이 많다라던가 아니면 여행을 갈 수 없다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보호자분들이 같이 관계적인 면이나 참여적인 면모에서도 더 증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먼저 부모자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감각적인 정보를 알게 되시고 그로 인해서 아이를 꾸짖거나 무리하게 도전시키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서 하시는 연습들이 되다 보니 부모자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또한 가족들도 아이로 인해서 뭔가 참여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아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생기면서 가족들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다양해지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효과가 조금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행복해지는 일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이가 외부 감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제각각인데요.
아이가 그 어떤 것을 가장 싫어하는지 늘 유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싫어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먼저 아이랑 친해지도록 하는데, 저는 아이의 그런 감각적인 역치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역치에 맞춰서 조금 재미있게 시간을 먼저 보냅니다. 제가 조금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유쾌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처럼 활동을 하다 보면은 친해져서 이 사람이 주는 감각 제공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성도 있고, 또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각의 역치를 잘 조절해서 그 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차츰 접해갈 수 있도록 그런 감각들을 단계화를 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점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울기도 하고, 특히 감각이 예민하고 뭔가 외부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짜증도 많고 울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치료 시간을 갖다 보면 아이들이 기능적인 개선을 통해서 점점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 그리고 편안해하는 것을 볼 때 보람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부모님 또한 너무 좋으시죠. 너무나도 이제 좋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는 그런 감사의 마음도 제 삶의 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참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보람차고요. 네, 일단은 감각통합치료는 이렇게 좀 활동적인, 따분하지 않은, 정적이지 않은, 창의적인, 재미있는 활동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성장, 그리고 한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안에 결국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인터뷰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계시는데 학생 때 공부를 잘 못했다고 너무 좌절하시지 말고 임상에 오셔서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고 유능한 치료사가 되실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고요. 또한 너무 좋은 게 뭡니까? 지금 치료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얼른 성장해 주셔서 우리 임상에서 부족한 인력들을 잘 채워주시면 너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상훈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인터뷰를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디가?